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여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고요. 또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열렸습니다. 아유, 세상 뭐 벌써 바람도요 다르고 공기도 달라요. 내가 올여름에 뭐 어디 시원한 데 가서 발도 제대로 못 담근 게 어떠 이리 여름이 후다닥 이리 가버리지. 그러게요. 그래도 아유. 아직은 좀 더운 기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맘때를 일컬어서 잔서지절이라고 하죠. 현자문을 3살 때 뗐기 때문에. 그 한자로 좀 써주시면 아, 이제 좋겠습니다. 써드릴게요. 네. 자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뜻이 뭐냐면 네. 초봄에 잔설이 남아있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신뢰가 잘 안 생기는데 지금 직접 쓰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듭니다. 점점 더 가을이 되면서 밤 길이가 길어질 거고요. 또 이 공기 중에 가을 냄새도 점점 더 짙게 배어날 텐데 이번 가을에는 여름보다 훨씬 더 좀 희망찬 얘기들이 우리 곁에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7번 국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이런 증세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십니다. 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도 좀 울렁거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고 말이죠. 왠지 화도 났다가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증세 말이죠. 아니 나 뭐 갱년기 증상을 지금 대신 얘기하고 주고 있는 지금 뭐 거예요. 갱년기 얘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을 살면서 생활에 자꾸 제약을 받거나 또 맞아요.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도 많이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우울감들이 생기는 거죠. 불만도 가슴에 내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한 증세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이걸 한마디로 코로나 블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죠. 또 코로나19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말씀하신 그 코로나 블루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또 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관광객이 뭐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시민들은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심하고 말고죠. 잠이 안 옵니다. 항상 걱정이죠. 어디 나갈래도 잘 못 나가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죠. 예.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저한테도 다가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죠. 하지만 근래 들어서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또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 어느샌가 내 곁으로 다가온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저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과연 시민분들의 상태는 어떤지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강릉. 하지만 올해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떨어지고 50여일이라는 긴 장마와 연이어 올라온 태풍 소식까지 평소였다면 말 그대로 성수기. 눈코 뜰 새 없이 여름 대목을 맞았을 바닷가 주변 상가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점심 장사도 신통찮아 보이는데요. 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을 참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네. 지금 네. 일단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수족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님은 좀 안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직 손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확실히 좀 손님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체감하는 이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 정도 대충 줄었을까요? 얼마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느끼는 체감상은 거의 하루에 10팀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체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또 선생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고 이 코로나가 언제 저한테도 다가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걱정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밤낮 없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강릉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적 증세 외에도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다운돼 있고.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 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화 상담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딱 네.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 블루 사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귀에 못 박히도 듣긴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 코로나 블루가 뭔가요? 코로나 블루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이렇게 장기적이고 또 지금 재확산됨에 따라 예,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좀 불안하고 네. 예, 그래서 우울감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일출 명소이자 핫한 관광지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정동진. 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눈에 띄게 숙박객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용인 189번 확진자가 한동안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던 숙박업계. 하지만 모두가 방심한 탓일까요? 지역 주민이 2차 감염되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지금 이래저래 악재가 겹쳐 긴 한숨만 짙어갑니다. 지금 오면서 보니까 사장님 분위기가 많이 좀 썰렁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투숙객의 어떤 예약 현황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일단 시작이 됐고 또 근간에 와서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면서 상당히 어려졌다. 또 태풍 장마까지 이어서 상당히 숙박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년 대비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든 거예요? 지금 전년 대비를 하면은 한 50% 정도 이렇게 줄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에 사장 입장이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 심하고 말고죠. 잠이 안 옵니다. 사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숙박업 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어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반년 넘게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들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쉬고 계셨구나, 그늘에서. 예. 원래 이렇게 자주 나와 계세요? 예, 매일 나와 있지 뭐요. 매일 나와 계세요. 여기니까 동네니까 이렇게 앉아 있지. 거리로는 좀 힘들어요. 나타내기가. 사실 지금 벌써 코로나19가 지금 시작된 게 반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길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네,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요. 어머님도 혹시 정신 건강, 뭐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좀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 안 그래요? 그렇지요. 정신이 자고 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어제 나갈래도 잘 못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렇거든. 그리고 회관에도 막 문 닫고 이래놓으니 회관에도 다 닫아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거든. 어느새 마스크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당연했던 장을 보는 일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상황. 안녕하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야, 포도 사셨구나. 네. 예. 자주 이용하세요, 이 마트? 자주 이용 못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도 나오면 또 자꾸 이렇게 사람들 꺼리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 마스크도 써야 되지, 여러 가지로 좀 그냥 그러니까 잘 안 나오게 되죠. 자주 오시나요, 마트에? 네, 자주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그래도 좀 횟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람이 네. 없을 때 많이 몰릴 때 말고 없을 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없는 시간대를.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대도 약간 좀 그러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불안감과 우울감.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 코로나 블루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증상을 보면요. 두통이 일단 먼저 옵니다. 두통. 예. 네. 그리고 어지러움, 예, 두근거림, 불면, 예, 불안, 화도 나고 짜증이 나죠.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 블루 증상들 딱 발현이 됐을 때 네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럼? 네,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집중 치료가 될수 있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증상이 발생되는 대상자들은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연계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유달리 마음이 힘들다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아가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혹시 나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감 이거는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바깥 활동이 이래 줄고지면서 보통 집에 있다 보니 이거 뭐 나만 너무 갇혀 있는 게 아니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런 느낌들이 뭐 이 무서운 게 이게 정상이나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마스크 안 하고 거리두기 안 하고 이런 사람 보면 또 부하가 진짜 확 치밀기도 하고 이러는 게 나만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바로 그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학생들 학교 못 가니까 또 불편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어머님들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인내하고 지나가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많이 힘들다. 그러실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하셔서 그 도움으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콕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아마 요게 가장 좀 필요하고 요긴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뭘까요, 기반 씨? 그거 저 잘 압니다. 네. 일단은요, 저처럼 좀 편한 티셔츠 입고요. 바지, 고무줄 바지입니다. 한번 딱 이렇게 튕겨주고 소파에 딱 물화일체 돼가지고 이제 리모컨 까딱까딱합니다. 주전부리 딱 하면서 채널은 이제 7번 국도에 고정.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외치죠. 엄마, 저 뭐 집에 먹을 거 없어요? 이러면 이제 바로 그 등짝 스매시 확 날라오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내 진짜 미쳐. 어떻게 집에 있는 상황하고 이 상황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주말이 되면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나 우리 아들이나요. 어떻게 그래 소파를 좋아하나? 그거 짝 달라붙어가지고는 딱 요것만 움직이면서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엄마 왜 이리 꿉꿉하나? 이런다니요. 평소 같은 바깥으로 나가라고 막내 쫓이는데 그럴 수도 없는 여건이니 내 진짜 입 꼭 다물고 있을라니 부하가 그냥 막 치밀어 오르고 이래요. 아마 이런 풍경이 기환 씨 집이나 또 신 선생님 집뿐만 아니고 여러분 댁에서도 많이 펼쳐지는 장면일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밖에서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바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홈트가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 동작을 활용한 홈트 동작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익혀보려고 합니다. 김혜경 요가 연구소 김혜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익혀볼 동작 아마 지금 의자가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의자를 활용한 동작인가 보죠? 네, 의자를 활용해도 좋고 집에서는 그냥 바닥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은 일단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일단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어떤 동작이죠? 네. 지금 할 동작은 일단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척추에 여러 가지 방향을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 척추에서 연결된 머리와 팔다리에 순환감을 만들어 볼 동작입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 양 발이 정확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키 때문에라든가 다리 길이 때문에라든가 조절이 잘 안 되시면 의자에 조금 더 나와서 앉아 계시고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나오실까요? 네. 조금만 더 나오셨을 때. 나오세요. 네, 그렇게 나오셨을 때 척추를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으려면 양 허벅지에 힘을 주고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 요가에서는 반다라는 걸 써요. 그 몸통 안에서 좋은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골반 주변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앉은 상태에서 무릎과 허벅지 안쪽에 힘을 한번 주어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엉덩이랑 허리 쪽에도 힘이 가해지면서 다리 주변, 몸통 주변 그리고 단단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배도 약간 힘이 좀 들어갈 거고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골반과 다리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발과 무릎과 골반을 일직선에 두셔야 돼요. 일직선. 네, 그렇죠. 진짜 또 너무 기관 씨처럼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목과 무릎과 골반을 한 선에 맞추는 것만으로 해도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도구를 좀 사용해 볼게요. 네. 자, 이 골반 넓이에 이렇게 끼워서 예. 잡고 한번 그러면 체크가 해볼게요.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 예. 다리 안쪽에 힘이 좀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네, 발끝도 11자를 두셔서 골반과 같은 선에 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척추가 바르게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면 어깨 뼈를, 어깨 견봉을 살짝 뒤로 모아서 등을 완전히 펴줄게요. 네, 요가에서는 이제 척추의 정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가슴을 너무 밀어내지는 않는 선에서 골반 양쪽 바닥에서부터 좌우 어깨까지 수평을 이루면서 그대로 올라가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살짝 뒤로 벌어지면서 내려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두 손을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자, 깍지를 단단하게 끼신 다음에 앞쪽으로 길게 밀어내 주시고 밀어내는 것만 가지고도 손가락에는 약간의 신전 느낌이 들어오실 텐데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팔꿈치를 완전히 뻗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몸통에 C자 커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목이 편안한지 보시고요. 골반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부분부터 뒤로 밀어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꼬리뼈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꼬리뼈를 의자 뒤쪽으로 밀어내시고 그 위에는 허리를 밀어내시고 자, 아랫등부터 중간등, 윗등까지 완전히 밀어내시면서 손바닥은 멀리 밀어내세요. 자, 그리고 고개는 천천히 당겨서 바닥을 보시거나 배를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손바닥에서부터 척추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유지하셔서 척추 뒤쪽에서의 유안을 한번 회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호흡을 6번에서 8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팔꿈치 완전히 펴시고요. 어깨 좌우 승모근이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8번의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척추를 세워서 올라오실 거고요. 양손을 풀어서 잠시 무릎에 얹어 놓으시면서 몸의 긴장 한번 풀고 이제 지금 했던 동작의 역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가셔서 깍지를 낄 텐데 공간이 나오지 않으시면 조금 더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손을 깍지를 껴보시는데요. 깍지 다 껴지시나요? 네. 그 다음에는 어깨를 조금 더 뒤로 보내시면서 등 안쪽을 모아볼게요. 가능하다고 하면 팔꿈치를 완전히 펴시고 조금 더 가능하다고 하면 손목의 안쪽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 손에서부터 등 안쪽을 밀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원해요. 네, 등 안쪽을 쭉 밀어내시고 그 다음에도 승모근이 긴장이 되지 않는지 보시면서 혹시나 목에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목이 불편하시면 그대로 계시면 좋겠고요. 자, 목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 중앙에서 턱을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자, 턱이 최대한 멀어져서 시선을 천정 볼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손끝에서 등을 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 활시를 당기듯이 충분히 밀어냅니다. 자, 마찬가지 8번에서 8번 호흡해 주시고 턱을 당기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양손 깍지 풀어서 다시 다리 위로 가져오시고 호흡을 한번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 의자 뒤에 섰습니다. 어떤 동작을 배워볼까요? 네, 요가에서 사용하는 전사 자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사 자세. 전쟁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자세예요. 전사. 그런데 이 동작의 이제 특징은 우리가 보통 현대생활에서는 무릎이나 골반을 주로 앞쪽 굽힘을 주로 쓰게 돼요. 그렇죠. 무릎을 뒤로 보낼 일은 별로 없죠. 네. 골반도 이렇게 굽힘을 자꾸 사용하게 되니까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진행할 건데 저희는 오늘 의자를 갖고 진행을 하지만 집에서는 식탁도 좋고요. 그다음에 책상 혹은 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자, 일단은 의자를 보고 서서 쓸게요. 네, 쓰시고 한 반보 정도 뒤에 쓰셨다가 한 발을 앞에 놓고 한 발을 뒤에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오른다리를 앞에 놓을 건데 오른발을 앞으로 꺼내셔서 의자보다 조금 한 5cm 정도 뒤쪽에 발끝이 놓이도록 두시고 이 발끝은 벽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 구조물보다 약간 발끝을 뒤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다리는 양발 뒤꿈치 안쪽 그 간격이 주먹 하나 내지 2개 정도가 놓일 정도 두셔서 왼발을 뒤로 멀리 한번 놔볼게요. 자, 발 뒤꿈치가 좌우 간격이 주먹이 하나 내지 2개. 보폭을 조금 좌우 간격을 조금 선생님 좀 넓게 놓을까요? 그리고
자, 너무 멀어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넓어요. 아, 그래? 예. 적당하게. 알겠습니다. 예, 보통 본인의 골반 2배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는 양손으로 골반 한번 잡아보시고 자,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 줄 건데요. 벌써 시원해요. 네, 이 구부릴 때 발목과 무릎의 위치가 위아래가 한 선에 정도 놓이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이 의자를 바라보게 되면 골반 위에 몸통이 한 선에 놓여지게 할 거예요. 선생님, 발을 조금 더 뒤에다 놔주실까요? 조금 더 뒤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앞으로 몸통이 나가려는 보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슴을 골반 위쪽으로 밀어내게 되면 뒤에 펴져 있는 왼다리 쪽에 발바닥에서부터 아킬레스건과 무릎 뒤와 골반 앞쪽이 강하게 자극이 들어올 텐데 여전히 6번에서 8번 호흡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몸통을 바닥에서부터 밀어내려고 해주시고 이제는 양손을 의자에 한번 가볍게 얹어놔 볼게요. 얹어 놓으시는 것은 여기서 몸통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밀어내려고 쓴 거라 앞에 벽이 있다고 하면 손으로 벽을 밀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골반이 아마도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취할 텐데 그 골반만 계속해서 정면으로 가져다 놓는 노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왼다리 뒤쪽에 느낌이 팽팽하게 들어오는지 보시고 호흡을 충분히 하신 후에는 앞에 있는 무릎을 펴고 두 발을 앞뒤로 바꿔놔 볼게요. 자, 똑같이 보폭을 만들어 주시는데 좀 전에 그 느낌이 뒷다리 느낌이 조금 약했다라고 생각하면 뒷다리를 조금 더 멀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 왼발과 오른발 사이 안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하세요. 네. 의자에서 5cm를 떨어뜨리고 네. 왼발부터 뒤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환 씨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예, 그렇네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스펀지처럼 받는. 그렇죠. 예,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내는 힘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뒷다리 느낌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뒤로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힘 충분합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의자를 여기서? 짚으시거나 밀어내시거나 벽이면 좀 더 단단하게 밀어낼 수 있겠죠. 예, 자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발을 조금만 더 앞으로 놓을까 봐요. 안쪽 발을. 그리고 자, 골반과 몸통을 좀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호흡을 하세요. 네. 와, 엄청 시원해요. 네네네. 오늘 이 의자를 활용해서 동작을 좀 배워봤는데 이게 과하게 뭐 어렵거나 그런 동작이 아닌데도 이렇게 뭔가 온몸이 다 개운해지는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이거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이렇게 개운하고. 예. 나는 이거를 집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익혀가지고 저 쇼파하고 너무 친한 우리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맞아. 근데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 선생님 엄청 몸매도 길쭉한 게 아주 부러워요. 나도 좀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예. 호흡과 함께 기반이 되어 있는 요가 동작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가족들하고 함께 단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낱말 하신다, 야. 그러니까요. 헤아려서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혜경 요가 연구소 김혜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한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보면서 한눈에 반할 수도 있고요. 또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 연기자한테 한눈에 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관련해서 이성에게 한눈에 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김기환 씨는 언제 여자친구에게 한눈에 반했나요? 어떤 모습에서? 네.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네네. 여자친구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는데 예. 여자친구 이름이 혜정입니다. 혜정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빠! 혜정이 띠들버거 먹고 싶어요, 띠들버거. 거기 그 애교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치즈 한 장 더 얹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됐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보셔도 괜찮을까요? 못 보게 할 거예요. 어쨌든 누님 오랜만에 지금 그분 소환하는데 누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부분에 좀 꽂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근데 그분을 만난 게 벌써 한 30년이네. 근데 왜 한숨 쉬시고? 커피 처음 만났는데 커피잔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가. 그게 순수하다고.
이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예. 그런 거 왜 나를 왜 못 써? 근데 저 지금 한눈에 반한다는 얘기하니까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왜들 그렇게 여학생들이 한눈에 뭐 이런 표현을 저한테 썼는지 뭐. 아니 지금 지그리는 게 진짜예요 이거? 그러지 말고 뭘 백해줘요 지금.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많이 부끄러울 것 사실은 같아요.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를 떠올리시는 여학생들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 땀은 뭐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셔야 될 분들이 바로 이 기타와 아주 잘 어울리시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기타와 함께 노래하신 가수들이세요. 여러분 김지민, 박은경 두 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은요, 여러분의 기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분들입니다. 나이는 없다 박은경, 네가 참 좋다 김지민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민 씨는 가든 처음 출연이신 것 같습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라디오 가든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우리 값쓰는 OST 맞교를 부른 가수고요. 예전 마음 약해서를 불렀던 그룹 사운드 들고양이들의 마지막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지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고양이의 마지막 보컬. 네네네. 예. 그 이후에는 들고양이가 사라졌습니까? 네, 저를 끝으로 이제 해체가 됐죠. 네, 다들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더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고양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네네네. 노래하기 힘든 고양이들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은경 씨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두 분이 함께 기타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김지민 씨는 지금 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더구나 왼손가락 코이 닿는 손가락이 그렇죠.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안 구부러져 지금. 어떻게 어쩌다 그러셨어요, 근데? 몰라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뭐 나이 때문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 노래 제목이 나이는 없다기. 친구야 난 네가 참 좋다 좋아 언제라도 네가 참 좋다 좋아 슬플 때나 기쁠 때라도 항상 내 손 잡아주는 네가 좋다 세상이 힘들더라도 다가오지마 너랑 상관없이 살련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기억하고 싶지 않단다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아서 뭘 해 하루하루 멋지게 살면 되지 누가 내 나이를 묻거든 내 인생 내 나이는 지금이다.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럼 난 지금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제 노래와 함께 하시다 보면 나이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꽤 됐다는 거네. 정확하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나이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셋 중에 제가 제일 어린 걸로. 그런 걸로? 맞아요. 그렇긴 한데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지민 씨 사랑인 거야도 있었네, 노래가. 네네네. 사랑인 이 곡도 거야도. 저희가 많이 좀 띄웠었는데 지금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 곡 듣고 싶다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은근히 김지민 씨는 그 세월 동안 여러 곡의 히트곡을 쌓아 놓으셨네요. 그 시간을 그냥 버린 게 아닌 것이지. 사랑인 거야 뭐 맞고 이런 곡들은 사실 대중들이 폭넓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 따라 부르시는 매니아층들이 한 50%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력적으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겸손의 말씀 같은데요. 김지민 씨는 사실은 그 목소리의 그 보컬의
묘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스키인데 쭉쭉 뻗어 나가는 네. 어떤 네. 그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노래 부르실 아마도. 때. 특히 고개사의 사랑, 첫사랑 할 때 그 시원시원하게 끝물을 고운 그 잔 비브라토로 계속 끝까지 가는 그 어떤 시작하면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 나지 송풍 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공을 들며 좋아했지 노래하며 즐거웠지 빈문칠의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 영원히 사랑하자. 훌륭하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옛 명곡을 네. 예, 이렇게 좀 대곡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곡들을 새로운 템포로 이렇게 좀 특히 여자 가수의 노래를 네. 리메이크를 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외국 같은데 보면은 뭐 네. 마이웨이라든지 뭐 예. 미다치 이런 곡들 보면 명곡들이 계속 리메이크되면서 그러니까요. 막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 저희 예. 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을 맞습니다. 통해서 또 트롯이 이렇게 재탄생되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꼭 트롯 장르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런 곡들 특히 네. 옛날에 그 디바들이 불렀던 그 그렇죠. 대곡들을 맞아요. 후배 가수들이 근데 왜냐하면 예전 음원들은 다 이렇게 그 지글지글하는 그 노이즈가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 LP 네, 노이즈가 네, 네, 네. 물론 그 맛도 있지만 네. 아주 그 요즘에 최고급 음질로 그렇죠. 좀 새로운 가수가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우리에게 듣기 좋으니까.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면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니 이 노래도 남녀노소 다 예. 네. 박은경 씨는 오늘 모처럼 우리 가든에서 함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김지임 씨와 함께하니까 더 저희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예. 네, 너무 즐거웠고 예. 뭐 끝까지 저를 이렇게 지칭해서 나이는 없다 얘기 한 번 더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시선이 이렇게 갔어. 나 한번 삐쳐서 김지민 선배님한테 다 갔어. 총회가. 예, 예. 네. 은근히 나이가 없다를 그렇죠. 하고 하잖아 본인이. 예. 나이는 없다의 주인공 박은경 씨의 지금 마지막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아유 나는요 요거로 배웠잖소. 네. 아니 나이가 몇이제 이러면 아유 지금이래요. 야 요거 참 괜찮네 대답 그렇죠, 재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이 가장 젊고 또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행쇼는요 노래만 이래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삶의 이모저모도 재치 있게 전달해주고 이러니까 이 프로가 난 참 매력시로. 맞아요. 행쇼. 아 진짜 사실 매력 있네. 그 지금이란 얘기하셔서 그런데 왜 그 금과 관련해서 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 좋은 금은 지금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7번국도 보시는 여러분도 네. 이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이 1년 중에 또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쇼.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요즘은 빵심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아, 제가 그래요?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빵돌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 빵 일단 엄청 좋아하는데 왜냐면 일단 먹기 간편하고요. 또 맛도 좋고요. 네. 그냥 빵은 그 자체로 그냥 사랑입니다. 빵이야, 빵이야. 예. 아니 옛날만 해도요 빵 이름 뭐 팥빵, 크림빵 이런 게 전부였잖소. 네. 근데 요새는 모양도 다르지 맛도 다르지 우터 그래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지 빵이 진짜 계락이네. 그렇습니다. 거다가 그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작품처럼 만드는 난 빵 만드는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대단한 분들 중에 두 분을 오늘 여러분 만나실 텐데 이분들은 부녀 관계시거든요.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다양한 빵을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에서 정말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부녀를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한 공장. 이른 아침부터 포장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고운 빛깔에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것, 복숭아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복숭아를 왜 오븐에 넣는 걸까요? 사실 이건 과일이 아닙니다. 쌀가루에 복숭아 분말을 넣어 만든 복숭아빵인데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이색빵을 개발했다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빵 만드는 딸 조송조입니다. 네, 빵 만드는 아빠 조동대를 합니다.
사이좋은 부녀는 오늘도 빵 공장에서 달콤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고 계신 일이 뭔가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제품이 성형이 잘 되었는지 색소가 올바르게 잘 이제 뿌려졌는지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색감이. 네, 이 색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복숭아 같아요. 와, 신기하다. 빵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부녀. 특히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 조동대 씨는 출장 다녀올 때마다 빵을 사올 정도로 빵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급기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빵 시작은 2000년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21년이 됐네요. 네, 제가 원래 그 자동차 관련 회사에 근무할 때 그 일본에 자동차 기술 배우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아주 예쁜 빵, 좋은 빵을 많이 구경하고 돌아와서 이런 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건데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때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경주에서 단풍빵을 했으니까 경주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상태에서 객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업적인 측면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경주에서는 단풍빵의 이미지가 안 맞아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속초시에서 단풍하면은 설악산인데 왜 단풍빵이 경주에 있느냐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돼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개발한 설악산 단풍빵입니다. 울긋불긋 고운 빛깔로 물든 빵 안에는 과일과 치즈가 듬뿍. 정말 먹음직스럽죠? 아니, 그러면 따님은 어떻게 하다가 아빠 따라서 빵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좋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빵을 이제 갑자기 만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와 함께 빵을 배우러 이제 갔었어요. 빵을 그러면 바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과제빵과 전문으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또 유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유학 갈 때는 내가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면서까지 가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가 다행히 이제 너무 이제 조금 엄한 학교여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떨어지면 퇴학 바로 당한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된 기초가 이제 밑바탕이 돼서 다행히 저 많이 유학 가서 많이 보고 이제 들은 것도 경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그래도 제가 똑똑하진 않아도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고 온 우리 딸이 아빠에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당시에 이제 졸업하고 왔으니까 일단 학비가 안 들었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때 어려울 당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자 해서 가자성이라는 케이크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하나씩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강릉 커피빵부터 강원도 감자빵, 원주 복숭아빵, 탄광마을빵까지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0여 가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맛도 개성도 빵빵하게 채웠습니다. 특히 오륜쌀과 치악산 복숭아 분말을 활용해 만든 요 복숭아빵이 인기 만점인데요. 오늘 발주 수량 얼마나 들어왔어요?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복숭아빵, 뭐 사과빵 같은 과일빵이 사실 좀 많이 대세예요. 그래서 과일빵을 좀 전국적으로 제가 좀 한 번 더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채소나 야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색다른 비주얼인 귀엽고 예쁜 빵을 앞으로도 개발을 하고 싶고요. 제가 빵 만든 지가 이제 21년 됐는데 제 꿈이 가자로 만든 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가자로 만드는 성에서 체험도 하고 만드는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보이는 공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즐기고 또 놀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저기 5분이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견눈 팔지 않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데요. 안에 색깔이 있는 걸로. 빵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 두 사람. 가끔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근데 너무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사실 몸이 많이 걱정돼요, 저는. 그래서 365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일하시고 사실 이런 거 모습을 제가 봐오면서 커왔기 때문에 많이 존경을 하고 있고 너무 일만 하셔서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몸 생각은 조금은 그래도 운동도 하시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2여 년 동안 빵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점은 우리 딸이 이어받아가지고 100년 빵 가게를 할 수 있게끔 기초를 잘 잡아주기 바라고 제 마지막 꿈이 가자의 성을 만드는 그런 꿈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양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상속 약속을 하세요. 부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할 달콤한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녀의 내일도 빵처럼 맛있게 익어가길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시고 제빵 기술을 익히셔서 빵을 만들기 시작한 아버지,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빵 만드는 기술에 함께 뛰어든 따님까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힘이 돼주는 부녀 얘기. 아, 멋진데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놀란 게 부녀가 지금까지 개발한 빵 종류가 무려 4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강원도 감자빵부터 강릉 커피빵, 원주 복숭아빵, 탄광마을빵까지 그 각 지역의 특색을 아주 잘 담고 있어가지고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맛있는 빵, 건강한 빵 다양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하면서 이분들의 인생도 빵처럼 좀 달달하고 달콤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동해안 오징어를 넣고 만든 오징어 쫄면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화면으로 만나봤잖아요. 오늘은 댁에서 다 같이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해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완전 좋지요. 그 나도 좀 모처럼 궁뎅이를 그 소파에 좀 쳐 붙이고 집에 계신 그분하고 아들들이 그거 좀 맛있게 만들어서 나를 쳐 갖다 주면 이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업고 다니고 싶어. 직접 요리하시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거. 그렇게 상상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 누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또 요생남이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요리 실력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현수 형님도 그 댁에 계신 그 상한 분께 그분께 이렇게 좀 오징어 쫄면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답이 좀 이렇게 뜨뜻해지고. 저 요리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요리하고 안 맞아. 정말 희한하게. 그 쉬운 요리도 제가 하면 뭔가 이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른 끝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리를 드실 때도 이번 한 주도 이 마스크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도 잊지 마시고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